영화 거장 올리버 스톤 감독은 지난 18일 조선일보가 주최한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원전이야말로 기후변화를 해결할 가장 빠르고 안전한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올리버 스톤 감독은 할리우드를 비롯한 영화계 등에서 원전에 대한 비과학적인 두려움을 조장해온 사실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환경운동가들과 많은 과학공상 영화가 대중에게 원자력의 공포를 만들어냈다며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국에서 판도라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원자력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또다시 퍼지기 시작했다고 영화 판도라를 대놓고 직격했는데요. 이 말인즉슨 바로 영화 판도라를 보고 위기감을 느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문재인을 직격한 거와 다를 바 없다고 하겠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 역시 영화나 보고 정책을 만드는 그따위로 가벼워 빠진 세금 낭비한 문재인 같은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은 비정상적인 문파캐따라들 종류의 것들이 존재하는 우리나라가 참 한심할 뿐이다라며 이젠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재앙이라고 인증받네라고 비꼬았답니다. 한편 문재인 좌익 정권 시절이던 2021년 5월 한전 사장으로 임명된 정승일 사장은 지난 12일 발표한 한전 재무개선 계획 이행 발표와 함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사의 표명 엿새 만에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앞서 탈원전 정책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도 경질한 터였고 문재인 좌익 정권에서 임명돼 전기요금 인상의 주범인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정승일 사장에 대한 국민의힘 사퇴 요구도 반영된 건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탈원전 정책 폐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차밌고 그냥 막 나가고 있는데요. 김용민 의원이 특정 경우에 한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막는 국회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습니다. 19일 국회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의원은 지난 17일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될 경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발의 이유에 대해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32조에 따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조항이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의 경우 이해충돌의 상황 속에서도 제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발의자로는 강경파 조선 모임처럼의 소속이 황운하, 민영배, 최강욱, 문장복, 강민정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아니 헌법에서도 보장한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려는 김용민 등 민주당 강경파 일간들은 지금 제정신인가요? 이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이렇게 헌법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이 정치하니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최재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제1요구권, 즉 거부권은 헌법의 기본 원칙인 삼권 분립의 본질적 요소인 견제와 균형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인데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통령의 법률안 제1요구권을 제한하는 국회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최재형 의원은 이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하위법인 법률로 제한한다는 발상을 했다는 게 놀랍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뻔히 보이는 얄팍한 정치 공세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민주당의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재형 의원은 상식도 법체계의 기본도 아랑곳 없이 오로지 정치적 셈법에 따라 국회의 입법권을 한없이 가벼이 여기는 민주당이라며 입법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 인간들아, 지금 거대 의석을 차밌고 밀어붙이는 법안이 바로 이해충돌 경우인 겁니다. 김경률 회계사는 19일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에 대해 거래 내역을 끝까지 은폐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 민주당에서도 모든 것이 공개됐을 때의 파장을 우려해 차라리 탈당이 낫겠다 판단했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는 19일 방송된 시사저널 TV 시사톡톡에서 그동안의 거래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면 될 일인데 김남국 의원은 계속해서 감추고 있다며 자신이 숨기려 했던 거래 사실들이 전문가들에 의해 공개되면서
김남국 의원도 아마 뜨거하며 놀랐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는 김남국 의원의 자료 제출 여부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에도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는 의혹이 터진 초반 민주당 내 조사단은 김남국 의원이 수천 건의 거래 내역을 당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김남국 의원으로부터 아무 자료도 받지 못했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제출했다던 자료들이 갑자기 증발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김남국 의원의 거래 내역을 보고 향후 일어날 파장에 대해 우려했을 것이라며 차라리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지난 18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 부처 16개에 대해서도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공개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께서 그건 사적 영역의 부분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를 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가 한동훈 장관이 거부했었나라고 되묻자 박찬대 의원은 네. 그래서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고위공직자의 가상화폐 공개를 거부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주장에 가짜뉴스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이제는 김의겸 의원 대신 박찬대 의원께서 민주당발 가짜뉴스를 담당하기로 한 것이냐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박찬대 의원은 아직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도 바로잡거나 사과를 안 하고 있는데 그 가짜뉴스를 아직도 믿는 국민이 많다며 그래도 이번에는 가짜뉴스를 바로잡고 사과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반박했는데요. 그러자 이번엔 김의겸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안에 왜 저를 끌어들이냐. 제가 아무리 밉상이라도 이건 아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떠나 한동훈 장관은 이런 내용을 법무부 문자 공지 시스템을 통해 보냈더라며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에 개인적인 사감이 잔뜩 묻어있는 글을 토해내도 되는 건가. 공적 시스템도 사적으로 이용하는데 검찰 수사 또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김남국 의원이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법무부 문자 공지 시스템을 통해 입장을 냈다고 또 거짓말을 했다며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는 법무부 대변인실조차 통하지 않고 직접 제 개인 휴대전화로 기자단의 입장을 전했다며 여기엔 당연히 어떤 국가 예산도 쓰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마디로 괜히 참전했다가 또다시 가짜뉴스를 만든 셈입니다. 이 인간은 언제 정신 챙길까요? 탱탱이님, 어려운 한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이번 주에만 2번이나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